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텐션 누군지 아시죠? 아,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지금. 네. 제가 너무 유튜브 바이브 이런 게 좀 어색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또 누군지 얼굴만 봐도 아실 테니까 오해영 연구원이 나와줘가지고 너무 든든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서 박사님. 아, 이런 바이브구나. 재밌어라.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어쨌든 네. 오늘은 우혜영 연구원이 ETF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ETF 뭐 채권 ETF 본업이 또 본업이다 보니 그게 또 확실한 걸 또 가져왔어요. 거기에 심지어 3배 레버리지. 3배. 채권이라서 변동성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3배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약간 뭐 시장이 조금 무너져야 좀 좋을 만한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우리 채권 전문가 오해영 연구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TMF라는 그 ETF를 가져왔는데요. TMF 같은 경우는 다음 그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3배짜리 이제 레버리지 ETF입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가져왔을 때는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소개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거예요. 왜냐? 제 금리뷰가 사실 당분간은 좀 보합장세, 내지는 약보합장세이기 때문에 그 1개월 수익률로는 제가 1위를 할 수가 없는 사실 시기이긴 하거든요. 약간 밑밥 가는 것 같은데. 네. 좀 1개월 후에 민망해질 걸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그 1개월 후 수익률 1등 하고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일단은 금리가 저는 한 2분기 중순경부터는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봐요. 미국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자, 그럴 때 이 상품을 알고 있으면 우리 일용 구독자분들이 재미나게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1페이지 그림 봐주시면은 현재 가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뭐 400불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거의 뭐 430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때 2020년 초 뭐 이때 코로나 때 금리를 내렸던 때죠. 경기도 안 좋았었고, 근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뭐 경기도 좋고 물가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초장기치가 굉장히 이제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했던 지금 구간이어가지고 이런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왜 그러면은 추천을 또 드리고 말씀을 드리냐. 자, 장기채 금리에 대한 전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따 ETF 설명드리기 전에 장기채 금리 전망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 기준금리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에 대한 뭐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하향이 되어야지 같이 좀 빠질 수 있는 그 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전망치가 최근에 2.1에서 1.7인가요? 그렇게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만약 연내에 뭐 관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가 하향이 되거나 내지는 연내 금리 인하가 된다면 좀 긴 장기로,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장기채 금리도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이제 1개월 수익률은 낮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제 2분기 중반부터 금리가 움직일 때 이런 상품을 사면 이제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왜 그럼 최근에 당분간은 금리가 혼재할 것 같냐, 왜 등락이 반복될 것 같냐라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금리를 구성하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험 중립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험 중립 수익률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실선, 진한색 파란 실선입니다. 보시면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뭐 연내에 뭐 인하가 된다, 뭐 2번이든 3번이든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뭐 여러 번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장기채 수익률에서 이 위험 중립 수익률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 프리미엄이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가 빠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분간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일 때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돼버리고, 국채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또 부진할 때
기관 프리미엄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그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저희가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물가가 나오겠죠. PC, 뭐 CPI 발표가 될 텐데 그 물가들이 다행이다. 뭐 디스인플레가 한 번 더 이제 확인이 되고 있구나. 내지는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 인플레가 정말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결국에 기간 프리미엄도 점점 낮아지는 그림이 될 거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채 수요에 대해서도 미국채 금리가 그럼 하향이 되나? 금리가 하락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또 꾸준히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준이 3월달 FOMC 때 그 QT 조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국채를 재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또 국채에 대한 수요자로서 연준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4월부터 옵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당분간은 뭐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금리가 막 미적미적해 보일 수는 있으나 좀 시간이 흘러서 디스인플레 확인이 되고 연준이 QT를 뭐 또 이제 중단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내지는 연준이 또 이렇게 큐티 조정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점진적으로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재밌는 점은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금리 내지는 가격이 1% 움직인다. 이 가격은 몇 퍼센트? 3% 움직인다. 인 거죠. 그래서 3배 레버리지 ETF의 매력인 거죠. 반대로 금리가 1% 올라간다? 그럼 3% 빠진다. 이런 또 리스크도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 여러분 이 상품을 아시면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3월 FOMC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떤 내용이었냐. 자, 미국도 장단기물 금리 장중 추세였습니다. TJF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장중에 금리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가? 전 3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다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도비시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관세 인플레 아직 모르는데 일시적인 상승일 거라고 보는 게 뭐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소프트 데이터 물론 우리 보지만 소프트보다 하드에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실제 물가가 높아지거나 뭔가 실제로 고용이 뭐 더 좋아지거나 뭐 소비가 좋아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뭔가 섣불리 대응할 생각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대 인플레가 높아졌지만 대응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고 두 번째는 경제 전망치가 대폭 하향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전망치가 0.4%포인트 하향이 돼버렸어요. 보통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망치 조정할 때 0.1, 0.2%포인트 조정하기 일반적인데 0.4를 낮췄다는 거는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봤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조금 전망치 하향된 게 성장 그 좀 불안감을 좀 자극하면서 금리 하락에 좀 기여한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QT 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QT를 속도 조정하겠다. 더 많은 규모의 국채 만기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사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연준이 진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 자산 그 대차대조표 줄여나가는 속도를 완만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이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채권에 대해서 국채에 대해서 좀 비경쟁으로 입찰을 하긴 하지만 더 많은 규모의 그 물량을 이제 연준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4월 1일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QT 조정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이 좀 호재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나 좀 3월 FOMC가 도비시했던 부분들 때문에 장중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추가 인하 시점이 5월보다 6월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5월 인하에 대한 생각도 정말 소수 의견이지만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하우스에서도 최열 팀장님,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그 경제 1분기 GDP가 만약에 쇼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내지는 뭐 GDP 나우 같은 지표들을 보시면은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4월 중순쯤에 나오는 GDP가 부진하거나 내지는 또 일부 IB에서 제시하듯 뭐 고용시장 쪽이 이민 정책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급감하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물론 5월에 인하를 하진 않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뭐지?
미국 경제가 흔들리나? 정말 뭐 5월에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시각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금융시장이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생각만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생각들이 이제 그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시장 금리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될 수가 있다 보니까 한 2분기 중순, 그러니까 한 5월 초 이때겠죠. 5월 FOMC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금리가 조금씩 좀 하락하려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겠다 보고 있는 거고, 만약 6월에 FOMC 때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이제 5월 FOMC 때 시그널링을 하겠죠. 5월 FOMC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뭐 파월 의장의 발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록에서 위원들 중에 뭐 몇몇 위원들이 뭐 인하를 보고 있는가, 내지는 뭐 인하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한다면 이제 6월 FOMC 전에 나오잖아요, 의사록이. 그러니까 충분히 2분기 한 중순부터는 금리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어떻게? 올라가는 그림 아니고 떨어지는 그림으로. 금리 빠지면은 반대로 채권 시장 가격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배짜리 막 쫌쫌짜리로 하지 말고 세 배짜리로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정리하면 네. 경기는 약간 슬로우할 것 같고 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지금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빠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TMF를 보자. 자, 근데 지금 보자는 아니에요. 왜냐? 그럼 지금이 아닌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금리가 옆으로 길 때는요, 이 TMF 같은 건 참 위험해요. 자, 왜냐? 레버리지. 여러분, 정말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뭐, 금리 떨어질 건데, 막 지금 사놓고 기다리지. 물론,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일간으로 변동성이 만약에 뭐 1%, 0.5% 정도밖에 안 돼도 이 TMF는 또 장점이자 단점이 3배,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뭐 100, 가격이 기본적으로 100, 뭐 95, 100 이렇게 되면은 1배짜리는 그냥 가격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3배짜리를 사면은 그 100, 95, 100 이게 아니라 그 100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90 거의 9.1 이렇게 돼버리는 그 효과가 이 레버리지에 대한 변동성 효과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배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같이 금리가 좀 기거나 아니면 좀 올라가거나 좀 방향성이 좀 이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배짜리 같은 그 레버리지 ETF는 정말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전에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이거가 이제 한 번 찍고 끝나는 뭐 여러분 계속 가셔야 되죠. 네,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느낌으로다가 여러분 이렇게 또 저희 가족이니까 이렇게 좋은 상품을 추천해드리거나 이렇게 뭐 소개를 해드리면 나중에 그래 그거 있었지, 우영이 얘기했던 그거 있었지, 이거다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만약 또 찍게 되면은 아마도 이 제가 말씀드린 금리 하락 구간 근데 도래했을 때 만약 또 찍게 되면 그때는 완전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제 금리 전망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엄청 하락 추세가 빨리 나오거나 급하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조금 없다. 그치만 그 변동성 괜찮다, 뭐 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뭐 한 6개월이나 5개월에 좀 한 반년 정도 시기를 두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면 지금보다는 한 2분기 넘어가서 이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취지 자체가 우리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를 드리는 것들이라서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이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공부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하다가도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 레버리지 ETF니까 신중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가격이에요. 가격 보시면은 제가 이거 담당자도 아니지만 너무 가격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빠지려고 한다면 시장금리가 막 급등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장기채가 급등하는 장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초장기채가 급등을 하려면은 한 2가지 정도 그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이 다시 잘 나오는 그림으로 가거나,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리거나, 물가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기대 인플레가 급등을 한 상태인데 실제 물가도 뭐 3% 초반이 아니라 뭐 4%, 5%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 초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거 바닥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나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시나리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바닥에서 좀 우리가
좀 포착하고 싶다, 기회 포착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매력적인 레벨인 건 맞다. 근데 봐봐요. 이 레벨 보시면 재작년이네요. 23년도 말부터 옆으로 막 이랬어요. 물론 레인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상승세가 막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채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니까 막 엄청 빨리 못 빠졌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이게 막 치고 올라가려면 금리가 일단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막 빠지려는 장은 좀 이따가 온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저점일 수는 있으나 이 저점을 탈피하는 시점이 빨리 안 올 수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치만 뭐 매력적으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뭐랄까요. 낮은 레벨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놓고 기다린다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뭐 그쵸. 3, 4년 정도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2, 3개월 내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다 접근을 한다면은 금리가 빠질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제가 아까 5월이라고 말씀 정도 드렸으니까 그럼 뭐 한 4월 뭐 중순이나 4월 말에 접근을 하셔도 전 충분히 이제 가격 낮은 레벨에서 잡으셔가지고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채권 세미나 듣는 느낌이에요. 급하게 마무리를 하시려는 거 사연이 많습니다. 아직도 네. 많다고? 네.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봐봐요. CME 패드워치를 보시면 지금 연내 한 2번 정도?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블룸버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선물 금리에 내재되어 있는 경로를 보시면 3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가 빠지기 위해서는 이 인하의 횟수나 뭐 인하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도비시하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CME 패드워치도 저희가 보긴 하는데 현재 시장 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가진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생각 자체가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시장의 생각들이 연내 3번 이상, 뭐 4번 이런 식으로 잡혀나가기 시작하면은 이미 금리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아직은 2번, 3번 정도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6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서 점도표에 점을 더 찍으면 시장 금리는 굉장히 이제 기회다 하면서 막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 지금 금리가 많이 빠지기 어렵다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준은 2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내 2번. 근데 시장은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이미 금리 조금 더 많이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 이 낙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단차장님 많이 끊기 전에 빨리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네, 여기 금리 저점 이 정도 레벨이에요.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3.5% 내외, 6% 내외에서 금리가 형성이 됐었는데 요 당시에 연준 경제 전망이 어땠냐면은 올해 내년 2.0% 성장 그리고 PCE 같은 경우는 올해 2.1, 내년 2.0 근원 PCE는 올해 2.2, 내년 2.0 CME 패드워치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연말까지 금리 얼마까지 내릴 거냐 3%였습니다. 이 당시에 금리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컨센이나 생각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GDP 같은 경우가 1.7, 1.8, 1.8로 지난 전망 대비해서 부진한 상태고 반면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7, 2.2, 2.0으로 지난 전망 대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CME 패드워치 상에서는 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3.75%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보다는 75bp 정도 위에 있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린 거예요. 지금 경제 성장은 좀 부진해져 가고 있는데 물가가 높다. 연준도 얘기했습니다. 파월도 얘기했습니다. 성장 전망치 하향된 것과 물가 전망치 상향된 게 상쇄되면서 전도표상 점은 2번만 유지한다. 만약에 물가가 요 정도 전망 경로 유지가 되는데 성장 전망치 추가 하향이 되면은 금리 추가 인하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생각도 3.75로 잡혀 있지만 뭐 3.5 과격하게 뭐 3.25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이때까지 금리가 또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 당시에는 기준금리 5.0%였습니다. 이미 지금 4.5%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 레벨도 이때보다 낮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레벨 연말까지 떨어질 수 있는 레벨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금리 상고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분간 옆으로 길 수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레버리지 ETF는 조금은 지양하되 금리가 좀 움직이는 시점, 하락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는 시점 2분기 중순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때쯤 3배짜리
ETF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지금 저희가 27일 오전에 지금 네. 방송을 찍고 있거든요. 네. 이제 27일 오전이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은 모든 고민을 시작하면 그 끝은 항상 트럼프의 관세로 맞습니다. 가버리는데 관세가 그래도 좀 완화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아진다. 그러니까 낮은 레벨에서 부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갈 때는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낮은 시나리오로 간다요? 관세 부과 자체가요? 네. 뭐 오히려 품목이 좀 줄거나 아니면은 뭐 관세율이 조금 낮거나 뭐 이런 식이라면?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왜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금리를 빠르게 못 내리고 인하를 하더라도 레벨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물가 레벨, 물가 상승률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가 또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뭐랄까요, 성장 전망이 2.1일 때도 기준금리 2번 내릴 거라고 이미 연준에서 공언을 한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물가가 예상보다 안 올라가는데 성장은 좀 이미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전망치가 2.1이라는 숫자 대비해서 뭐 정말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전망은 뭐 이미 기존에 우리가 냈던 것보다는 성장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랄까요, 일단 물가 레벨, 물가 상승률이 저는 안 잡히면은 막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 저는 금리 내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물가부터 잡아봐야 된다. 연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스태그를 생각할 만큼의 물가 상승률 레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물가 레벨 뭐 5, 6, 7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위에만 있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내려가는 속도를 성장 상황에 맞춰서 내리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성장이 뭐 1.7, 뭐 2% 좀 안 되는 레벨이고 물가가 높기 때문에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할 거라고 보는 건데 물가가 잡히는데 성장이 더 하향되거나 이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 조금 감쇄되고 좀 약해지면서 경기에 조금 더 눈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월 FOMC 때 보면서 12월 FOMC 보면서 연준이 더 이상 고용이 아닌 물가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린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의 움직임, 물가 상승률이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연준은 충분히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물가가 안 빠지는 상황이다? 물가가 빠지다 말았다? 그럼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 운신협법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관세 부과로서 물가가 약해가지고 물가가 좀 안 올라가고 성장이 오히려 좀 괜찮다면은 기준금리 인하의 끝은 중립금리 위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는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좀 경감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지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이제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네. 금마무리 하시려고. 아니 근데 네. 관세가 워낙 이제 화두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다음 출연자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계속 더 하려고 그래.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귀엽게 보니까 앞에 계셔가지고. 네. 그럼 특별히 한 2개 더 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TMF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지어왔는데 일단 진짜로?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뭔데, 95년생으로서 95년으로서 9호를 만들어 오겠다. 뭔데요? 원래는 뭐죠? 원래 TMF 관심 종목 추가. 괜찮은데요? 진짜? 추가할 때 이거 체크 한번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원래 가져온 건 뭔데요? 가져온 거는 저희가 일단 해외 종목 중심으로 해외 주식, 뭐 해외 ETF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을 추천해주.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함께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뭐 잘라낼 수 있으니까. 안 자를 것 같단 말이지. 하고, 원래 걸로 한 번 더 하고, 두 개로 따시죠. 뭐라고요? 클로징. 해외 주식을 추천해주. 이렇게. 얼굴 빨개진 것 같은데? 해외 주식을 추천해주. 꼭 해주가 잘 들리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해주 할 때 이렇게 손도 한번 내밀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보고 한번 하시고 원래 또 하시던 클로징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해줘야지. 그럼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네. 먼저 오늘 띄워주세요. 그럼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을 추천해주.
와. 하고 이제 원래 하시던 것도 하셔죠. 자, TMF 얘기하면 내가 이제 관심 종목 추가 이렇게 하면서 끝. 알겠습니다. 아유. TMF 관심 종목 추가. 추가.